영일만 석유 관련 액트지오 그리고 제4 이통사 관련 스테이지 X에서 드러난 윤 정권의 기이한 업체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액트지오라는 낯선 회사와 아브레우 박사라는 낯선 사람의 온 국민이 익숙해질만 할 때 이제 액트지오 회사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사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하는 브랜든 하퍼 박사의 이력이 이번에는 논란입니다. 지난 1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하퍼 박사는 2021년 5월 액트지오에 합류하기 전에 3년간 아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관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업이라고 내세우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명한 국민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에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선정된 것일까요? 기자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이리도 많은데 설마 모르고 진행했다면 국제적 사기를 당한 호구겠고 알고 진행했다면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업체 선정 이슈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제4 이통사 도입 실패입니다.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국민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제4 이통사 도입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스테이지 X의 지주사격인 스테이지 5의 자본 잠식 규모는 1년 만에 30억이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과거 제4 이통사 도입이 7차례나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이 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필수 설비 공동 이용, 기존 통신사망 로밍 허용, 4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주파수 비용 할인, 세 공제 상향 등 온갖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며 마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정부의 지원만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사업자들을 유인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더욱이 기간통신사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국회가 공청회 같은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재정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유인 정책에 속은 민간 투자자들은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통신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되었으며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좌절되었습니다. 누가 제4 이통사 도입을 제안했는지, 누가 온갖 유인책을 총동원해 사업자들을 꿰어냈는지, 누가 제대로 된 재무 능력 검증 없이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액트지오도 그렇고 스테이지 X도 그렇고 그 혼란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그 혼란 속에 사라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된 곳에 쓸 수 있는 업체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은 온 국민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업체 선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 등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